상당히 많은 분들 중에 여성분들 중에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뭔 얘기냐면 이제 난포, 배란이 되지 않는 난포들이 난소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질환이죠. 결국 이제 여러 개의 난포를 창고에서 한 30개에서 50개 정도를 뽑아서 그 중에서 이제 대표 선수 우성 난포를 하나 키워서 배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대표 선수를 잘 뽑지 못하고 어영부영 이렇게 있는 상태가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배란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배란이 안 되면 뭐 당연히 임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이제 서양의학적인 개념에서는 이제 배란 유도제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배란 유도제를 써서 배란이 되면 좋은데 또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고 또 배란 유도제에 또 여러 가지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배란의 부작용, 또 뭐 오심, 구토, 두통, 복통, 또 난소 뭐 이런 것들이 모이면 또 난소 과자극 증후군 또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것으로 고생을 하는데 임신을 하기 전에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다면은 이것을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피임약, 여성 호르몬 문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냥 생리만 규칙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데 생리를 이런 호르몬제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생리는 사실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자, 폐경이 아닌 모든 여성은 호르몬제를 먹으면 생리를 하게 되겠죠. 그 호르몬제에서 내막을 부풀게 하고 또 내막을 탈락시키는 그런 기계적인 생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옆에서 우리가 자꾸 숙제를 도와주다 보면 자발적으로 숙제를 할 수 없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호르몬제의 도움이 없으면 자발적인 생리를 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아이러니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 증후군이란 말이 붙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양의학적으로 증후군이란 말이 붙은 병은 서양의학적으로 이 진단, 그러니까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무슨 병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원인이 있고 원인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있는데 증후군은 어떠한 증상, 그 증상이라는 건 환자가 호소하는 그런 불편함이죠. 그 다음에 징후는 사인입니다. 어떤 의사나 어떤 검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 이런 것을 모아놓았다. 그러니까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서 생리가 불순한 여성을 보니까 초음파를 보니까 난포가 여러 개 자라고 있고 대부분 비만한 여성이 많고 또 다모증이 있고 또 호르몬의 어떤 불균형이 있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하지만 사실 뾰족한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한의학에서는 결국은 이 사람이 배란을 잘 할 수 없는 상황, 결국은 생식에 대한 그런 건강이 저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전신의 건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과일나무의 비유를 자주 드는데 과일나무에 과일 잘 열리지 않는다. 해거리를 하잖아요, 과일도. 그래서 어느 해는 과일이 많이 열렸는데 어느 해는 열리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어떤 지력, 땅의 힘이 약해서 그런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이분이 이제 생식에 대한 문제, 겨를이 없을 때, 대개는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이제 비만한 경우에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고추를 한 포기 키워보세요. 거기다가 비료를 주고 잎이나 줄기가지를 무성하게 키우면 꽃을 피우지 않아요. 꽃을 피우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대개는 비만한 분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물론 너무 마른 사람 중에도 그런 문제가 생기죠. 왜요? 너무 말라도 물이 없고 결국은 배란을 잘 할 수 없다라는 이치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해결하면 능히 한의학으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 치료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건강한 임신 출산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의원에 오셔서 꼭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